안녕하세요, 여러분. 스포츠 분석가 민수 아빠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시면 항상 좋은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더 많은 정보는 가족방을 통해 모두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경기들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 마드리드 대 분해의 경기입니다. 먼저 예상 라인업입니다. 마드리드는 4-4-2 포메이션, 전통적인 두 줄 수비 기반의 빠른 측면 전환, 그리고 투톱의 결정력을 앞세우는 구조입니다. 홈에서는 압박 강도가 훨씬 올라갑니다. 부채에는 4-2-3-1 포메이션, 중원에서 점유율을 시도하지만 강한 압박을 받으면 빌드업이 흔들리는 팀입니다. 이선 침투와 세트피스가 주요 득점, 루트, 전술 상성상 압박과 수비 조직력은 마드리드가 우위입니다. 부상 및 결장자입니다. 마드리드는 니콜라스 곤살레스, 파블로 바리오스가 부상, 하지만 그리즈만, 알바레스, 코케 등 핵심 라인은 정상 출전 예정입니다. 골문에는 오블락이 지키면서 안정감 유지, 붓자에는 휴벨 아우도르가 이탈. 하지만 바나켄, 치골리스, 오젠디카 등 중심 자원은 출전 가능합니다. 골키퍼 미즐레 경험도 변수입니다. 전력 공백은 크지 않지만 선수단 무게감은 마드리드가 우위입니다. 최근 흐름을 보면 마드리드 최근 5경기 3승 1무 1패, 바르셀로나 4-0 대승 포함 홈 경기력은 매우 강력합니다. 부채에는 최근 5경기 2승 1무 2패, 득점력은 있으나 수비 기복 존재. 원정에서는 라인 간격이 벌어지는 모습이 나옵니다. 맞대결입니다. 상대 전적은 팽팽하지만 이번 경기는 토너먼트, 그리고 마드리드 홈, 이 팀은 큰 경기에서 더 단단해집니다. 특히 홈에서는 수비 집중력이 극대화됩니다. 결론적으로 경기 흐름은 이렇게 예상됩니다. 붙던 애가 점유율을 시도하지만 마드리드가 압박으로 끊고 빠른 전환, 결국 결정력과 수비 조직력에서 차이가 분명할 것 같습니다. 예상 승리팀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승리 스코어는 2-0 또는 2-1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홈 2점, 경험, 수비 조직력. 이번 경기는 마드리드 쪽입니다. 두 번째 경기, 레버쿠젠 대 올림피아코스 경기입니다. 먼저 예상 라인업입니다. 레버쿠젠은 3-4-1 포메이션, 3백 기반의 윙백을 높게 올리고 이 선에서 유기적인 움직임으로 공간을 만드는 구조입니다. 홈에서는 점유율과 압박 강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올림피아코스는 4-2-3-1 포메이션, 더블 볼란치로 수비 밸런스를 잡고 측면 스피드와 역습을 노리는 전형적인 원정 운영입니다. 전술 완성도와 빌드업 안정감은 레버쿠젠이 우위입니다. 부상 및 결장자입니다. 레버쿠젠은 마르크 플레켄, 네이선 텔라, 로익 바데, 앨리세 벤 세기르가 부상. 하지만 시크, 팔라시오스, 그리말도 등 핵심 자원은 정상 출전 예정입니다. 올림피아코스는 바쿨라스가 부상 이탈, 엘카비, 타레미, 포덴세 등 공격 자원은 출전 가능합니다. 전력 누수는 있지만 전체적인 스쿼드 깊이는 레버쿠젠이 한 수 위입니다. 최근 흐름을 보면 레버쿠젠 최근 5경기 3승 1무 1패, 홈에서는 다득점, 경기 연속, 특히 수비 안정감이 올라온 모습입니다. 올림피아코스는 최근 5경기 2승 1무 2패, 기복이 있고 원정에서는 공격 효율이 떨어집니다. 최근 흐름과 경기력 안정감도 레버쿠젠이 우세합니다. 맞대결입니다. 상대 전적은 1승 1패로 팽팽, 하지만 이번 경기는 레버쿠젠 홈 베이아레나입니다. 홈에서 강한 압박과 빠른 템포로 상대 빌드업을 흔드는 경향이 강합니다. 결론적으로 경기 흐름은 이렇게 예상됩니다. 레버쿠젠이 점유율을 잡고 윙백을 활용해 측면 공략, 올림피아코스는 내려서서 역습 시도. 하지만 템포와 공격 전개의 완성도 차이에서 결국 균열이 생길 가능성 큽니다. 예상 승리팀은 레버쿠젠 승리 스코어는 2-0 또는 3-1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홈 2점, 전술 완성도, 최근 폼 이번 경기는 레버쿠젠 쪽입니다.
세 번째 경기, 인터밀란 대 보데글림트 경기입니다. 먼저 예상 라인업입니다. 인터밀란은 3-5-2 포메이션, 3백 기반의 중원 숫자를 늘려 점유율을 확보하고 투톱을 활용한 직선적인 공격이 핵심입니다. 윙백 활용과 세컨볼 장악 능력이 강점입니다. 보데글림트는 4-3-3 포메이션, 활동량과 압박, 빠른 전환이 특징입니다. 하지만 수비 라인이 높아 공간이 생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전술 상성상 중원 주도권은 인터밀란 쪽입니다. 부상 및 결장자입니다. 인터밀란은 차라노글루, 마르티네스가 부상, 둠프리스는 컨디션 변수입니다. 하지만 바렐라, 미키타리안, 바스토니, 아칸지, 튀랑 등 핵심 골격은 유지됩니다. 골문은 조모가 지킵니다. 보데글림트는 결장자 없이 베스트 가동 가능, 하우게, 페그, 베르그 등 주축 모두 출전 가능합니다. 전력 공백은 인터밀란이 있지만 선수단 무게감은 여전히 우위입니다. 최근 흐름을 보면 인터밀란 최근 5경기 4승 1패, 유벤투스전 승리 포함 공격력 상승세입니다. 보데글림트도 최근 5경기 4승 1패, 아틀레티코, 맨시티 상대로도 결과를 냈습니다. 폼만 보면 만만치 않은 상대입니다. 맞대결입니다. 이번 시즌 챔스 기준으로 보면 인터밀란은 홈 경기 실점 억제력이 매우 안정적입니다. 선제골 이후 승리 확률도 높은 편입니다. 세트피스 득점 기대값과 박스 안 슈팅 허용 수치에서도 인터밀란이 안정적입니다. 보데글림트는 챔스에서 공격 전환 속도는 뛰어나지만 원정에서는 실점률이 상승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맞대결에서는 보데글림트가 승리한 기록이 있지만 이번 경기는 인터밀란 홈입니다. 결론적으로 경기 흐름은 이렇습니다. 보데글림트가 초반 압박을 시도하겠지만 인터밀란이 중원 장악 후 투톱 중심으로 찬스를 만들어갈 가능성. 토너먼트 무대에서 수비 안정감과 경기 운영 능력 차이가 결국 변수입니다. 예상 승리팀은 인터밀란 승리, 스코어는 2-0 또는 2-1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리그가 아닌 챔스 무대, 그리고 인터밀란 홈이라는 점까지 포함하면 이번 경기는 인터밀란 쪽입니다. 네 번째 경기, 뉴캐슬 대 카라바오 경기입니다. 먼저 예상 라인업입니다. 뉴캐슬은 4-1-4-1 포메이션, 토날리를 축으로 중원 밸런스를 잡고 측면 스피드와 이선 침투를 활용하는 구조입니다. 홈에서는 압박 강도가 확실히 올라가는 팀입니다. 카라바오는 4-2-3-1 포메이션, 두 줄 수비 후 역습 전개가 기본 패턴입니다. 하지만 수비 간격이 벌어질 경우 중앙 공간이 노출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전술 상성상 점유와 압박 주도권은 뉴캐슬 쪽입니다. 부상 및 결장자입니다. 뉴캐슬은 보트만, 쉐어, 기마랑이스 등 부상 공백이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토날리, 트리피어, 고든, 반스 등 공격 전개의 핵심 자원은 가동 가능합니다. 카라바오는 주전 골키퍼가 변수지만 공격진은 정상 가동 예상입니다. 선수층과 경기 템포 적응도는 뉴캐슬이 우위입니다. 최근 흐름을 보면 뉴캐슬 최근 5경기 3승 2패, 원정 포함 기복은 있지만 공격 득점력은 꾸준합니다. 카라바오는 최근 리그에서는 상승세지만 강팀 상대 대패 기록도 있습니다. 특히 리버풀전 0-6 패배는 수비 조직력의 한계를 보여줬습니다. 맞대결입니다. 이번 시즌 챔스 기준으로 보면 뉴캐슬은 홈 경기에서 슈팅수, 점유율, 코너킥 수치 모두 우위입니다. 전방 압박 성공률도 높은 편입니다. 카라바오는 원정 경기에서 박스 안 슈팅 허용 수치가 높고 실점 후 경기 흐름을 내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챔스 토너먼트는 초반 실점이 나오면은 흐름이 크게 기웁니다. 이 부분에서 뉴캐슬이 유리합니다. 결론적으로 경기 흐름은 이렇게 예상됩니다. 뉴캐슬이 초반부터 압박 그리고 측면 전개 후 선제골 시도, 카라바오는 수비적으로 버티겠지만 홈 분위기와 압박 강도를 버티기 쉽지 않습니다.
예상 승리팀은 뉴캐슬 승리 스코어는 2대0 또는 3대1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챔스 무대, 뉴캐슬 홈, 전술 상승까지 고려하면 이번 경기는 뉴캐슬 쪽입니다. 자, 이렇게 오늘 경기들 분석해봤습니다. 더 많은 정보는 가족방을 통해 모두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경기들 여러분의 예상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의 예상 스코어는 댓글로 남겨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스포츠 분석가 민수 아빠였습니다.